뭐 이제 2030년 포르투갈 개최 그리고 2034년 사우디아라비아 개최 통해 가지고 제일 신난 건 호날두입니다. 지금 막 SNS에 올리고 난리가 났어요. 호날두. 네. 신났어요, 아주. 2030년에 자국에서 월드컵 열렸기 때문에 호날두가 나 그때까지 그럼 현역할래.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까 봐 두려워요. 포르투갈도 우승 좀 하자. 네. 우승 좀 하자. 두 번째 이슈는요. 월드컵 개최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10년 후에 다시 한번 겨울에 월드컵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 피파가 전 세계 211개 회원국 다 모아가지고 최근에 이제 임시총회를 했죠. 그 결과로 2030년, 2034년 월드컵 개최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2030년은 유럽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아프리카의 모로코 공동 개최하는 걸로 됐고 이 대회가 또 월드컵 100주년이기도 하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남미에서도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한 경기씩을 개최해서 이제 총 3개 대륙의 6개 나라가 이제 월드컵 개최국으로 참여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형태로 치르기로 했고요. 이어지는 2034년은 사우디아라비아 단독 개최로 네. 결정이 됐는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하게 되면서 2002년 한국과 일본 그리고 2022년에 카타르에 이어서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월드컵을 개최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사실상 뭐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대회였지만 여기도 단독 후보였기 때문에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하는 거는 뭐 이미 결정된 사실이었죠. 이게 월드컵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륙별 순환 구조 원칙으로 해가지고 네. 유럽, 뭐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이렇게 한 21세기 들어가지고 계속 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2034년 그러니까 카타르 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이제 세 번째 만에 다시 아시아에서 치르는 거는 2030년 대회가 유럽, 아프리카, 남아메리카가 이렇게 싹 다 하기 하는, 때문에 예, 대회의 성격이 되다 보니까 2034년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넘어갔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실질적으로 나라의 정치적 리더인 빈 살만 왕세자가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브랜드 이런 것들을 한껏 끌어올리고 싶어하는 의지가 너무 커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파도 좀 많이 압도를 당했고 압도당했다는 게 뭐 부정적인 표현은 아니고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원한단 말이야. 이 정도로 투자를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 거에 피파라든가 거기에 있는 회원국들이 전부 다 뭐 느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구도 자체는 사우디아라비아 대 인도네시아, 호주가 공동 개최안을 꺼내들었는데 그렇게 옆에 있는 네.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너무 제시한 그런 경기장 건설이라든가 대회 참가 시 이제 참가국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네. 피파에게 또 뭐 스폰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겠죠. 그게 너무 앞서 나가다 보니까 결국 인도네시아는 손을 들었고 호주도 개최를 의사를 철회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단독 후보 들어갔고 뭐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개최권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져갔습니다. 네.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거 뭐 반기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일단은 문제 제기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겨울에 또 다시 한번 열린다는 거. 일정상의 문제가 있는데 네.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가 지금 2034년에 그 아시안 게임을 개최를 해요. 그래서 11월 말에 해서 12월까지 하거든요. 네. 그래서 2034년 연말에는 월드컵이 열리기가 어렵습니다. 한 나라에서 두 그 큰 대회를 동시에 치르기 어렵잖아요. 바로 붙어서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그럼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두 나라를 그 대회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서로 손해 보게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정상 2034년 초반에 1월, 2월에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2034년 초반에 2월에는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동계 올림픽이 있어요. 사실은 올림픽이랑 월드컵도 또 맞물리면 안 되는 큰 대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월드컵을 이제 연초에 개최한다 할 경우 이제 동계 올림픽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IOC에서는 괜찮아요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뭐가 괜찮아? 잠깐만 뭐가 괜찮아? 왜 뭐 IOC가 괜찮아? 서로 이제 그 스포츠 층이 다르니까 관심 있는 이제 팬층이 다르니까 괜찮아요라고 얘기는 하는데 괜찮긴 뭐가 괜찮아? 그러니까 뭐가 괜찮아? 당연히 사람들이 월드컵을 하면 월드컵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구조기라서 뭐 여러 가지로 좀 무리를 일으키게 되는 본의 아니게 좀 그렇게 된 상황이고 특히나 이 겨울철 같은 경우는 유럽 리그는 또 시즌 중이잖아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할 때도 겨울철에 월드컵이 열리는 바람에 그 선수들 혹사 논란 다 생겼던 거잖아요. 맞아요. 손흥민 선수도 막 얼굴 뭐 이거 다 됐는데도 주워. 마스크 쓰고 뛰어야 됐고 막 그런 상황이 결국 2034년에 또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제 유럽의 어떤 빅리그 빅클럽들이 그 시점이 되면 분명히 뭔가 목소리를 낼 거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결국은 뭐 돈으로 그런
반발들을 잠재우려고 달라야지 하겠죠. 뭐. 예. 네. 출전료를 확 올려주고. 뭐 우리 대표팀에게도 아마 이게 영향을 미치긴 할 거예요. 지금 점점 대표팀 구성원 비중에서 유럽에 있는 선수들이 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선수단 관리라든가 부상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슈가 될 거고 또 한국 축구가 뭐 또 다른 이슈가 맞물려 있는 게 지금 K리그도 추춘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2034년쯤이면은 아마 하고 우리가 있지 않을까, 어떤 우리도? 결론이 나와서 네. 진행을 하고 네.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시즌 중. 요 대회의 변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 제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너무 스포츠 워싱이 심한 거 아니냐. 본인들의 문제점 혹은 이제 나라의 브랜드 이미지를 그 스포츠로 자꾸 아름답게 치장하려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이거 뭐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역시 항상 맞물리는 문제가 여성 인권. 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은 노동자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이주해온 맞아요. 외국인들이 많은데 그들에 대한 어떤 인권이나 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사실 카타르 월드컵 때도 똑같이 지적됐었던 문제였어요. 네, 그것도 그때는 어찌 또 넘어갔는데 결국은 또 월드컵 개최가 이루어지니까는 국제 앰네스티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나섰죠. 피파의 이제 자니 인판티노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부분을 다들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시간이 충분히 남은 만큼 이런 부분은 개선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빈살만 왕세자 그때는 왕이 되었을지 국왕이 되었을지도 모르지만은 뭐 다양한 선전 도구로 쓰겠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스포츠나 엔터테인먼트나 e스포츠 게임 이런 부분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산유국이다. 어떤 국가의 산업적인 정체성에서 한계가 있는 국가다라는 이미지를 이제 좀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도 아랍에미리트 연합이나 카타르처럼 어떤 뭐 경제적, 금융적인 허브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산업의 또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월드컵 그리고 뭐 지금 올림픽도 뭐 언젠가 유치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여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은 결국은 빈살만 왕세자도 뭔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뭐 제임스 제임님께서 스포츠 워싱 우리도 했었다 예전에 했고 그래서 카타르나 사우디를 향한 과도한 비난이다라는 이제 의견도 주셨습니다. 뭐 저것도 객관적인 지적일 수 있죠. 네. 예, 우리가 뭐 88년 올림픽 요즘에 뭐 서울의 봄이라든가 전두환 정권에 대한 그런 리뷰들을 많이 보면서 다 들어보고 있잖아요. 왜 그때 올림픽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유치했는지. 네네네. 그것도 우리의 일환일 수는 있어요. 사실은 뭐 그걸 이제 본류까지 가보면 프로야구나 프로축구가 시작한 것도 그렇죠. 예, 서울에 예전에 보면 뭐 나오시는 그 주인공님의 이제 스포츠 워싱의 이제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뭐 보는데 3S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했었죠. 예,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그렇게 하는 거 자체가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어쨌거나 그렇게 뭐 스포츠를 통해서 뭔가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고 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사회나 이제 그 정부의 분위기가 바뀌어서 점점 이제 국제 사회와 맞는 그런 규격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저도 네.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스포츠 워싱을 했다 88년도에 예전에도 뭐 아니면 뭐 아까 공이 월드컵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거 나름대로 비난이나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하면 되는 거고 이것도 역시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는 거다. 네. 이런 문제 제기가 이제 송지훈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문제 제기를 통해서 엠네스티가 지적한 부분들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사실은 들면 네.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는 비난하면 안 돼. 라는 논리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스포츠 경기장에 이슬람 국가들은 여성들이 이제 경기장을 찾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조금씩 개방을 하고는 있죠. 그런데 아직도 뭔가 적극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가 최근에 월드컵 3차에서 중동 팀들하고 계속 원정 경기를 할 때 느껴보면은 경기장에 있는 여성이라고는 한국을 응원하는 그쵸. 한국 교민들이나 이제 현재 상주하고 있는 그런 분들밖에 없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흐름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누군가는 스포츠 워싱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누군가는 이걸 계기로 우리 이제 사회의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렇죠. 뭐 그런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거는 뭐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보죠. 제임스 제이님의 문제 제기는 분명히 이게 네, 충분히 타당한 부분이 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거를 이제 거기에서 좀 더 이제 나아가는 그런 이제 발전의 이야기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제 2030년 포르투갈 개최 그리고 2034년 사우디아라비아 개최 통해 가지고 제일 신난 건 호날두입니다. 지금 막 SNS에 올리고 난리가 났어요. 호날두 네. 신났어요 아주.
조국에서 월드컵이 열리고 네. 또 지금 본인이 일을 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월드컵을 개최를 했고 그리고 호날두는 지금 알나스르에서도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지만 사우디 정부에서도 월드컵과 관련된 그런 앰버서더 역할 홍보대사. 홍보대사 하고 나라를 있죠. 네, 홍보하는 앰버서더 역할로도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뭐 이런 내색을 하는 게 당연한 일일 거고 오늘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요즘 뭐 유튜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더 가열차게 그런 부분을 홍보하지 않을까 싶고 다만 우려는 2030년에 자국에서 월드컵 열렸기 때문에 호날두가 나 그때까지 그럼 현역할래. 그러니까 저는 그걸 위한 포석이라고 봅니다. 그 얘기를 할까 봐. 이때도 뛰기 위한. 그 얘기를 할까 봐 두려워요. 포르투갈도 우승 좀 하자. 네. 우승 좀 하자. 이때까지 뛰기 위한 포석이다. 아. 그렇게 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월드컵은 내가 감독으로서 간다. 이러면 포르투갈도 우승 좀 하자. 네. 아 정말 얘가 진짜. 아니 근데 만약에 뭐 그때까지 퍼포먼스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네. 뭐 거짓말 같은 이야기지만 지금 현재의 퍼포먼스가 2030까지 이어진다면 네. 그렇다면 뭐 뛰어도 무방하진 않을까 싶긴 카타르 한데. 월드컵 때 우리 한국전 도움했었죠. 아 그렇죠. 너무 고마운 사람이잖아. 네, 등으로 도움했죠. 등으로. 네. 호날두가 호랑이 띵가? 용 띵가 호랑이 띵가 근데 그럴 텐데. 네. 야.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